안녕하세요. 오늘은 혈뇨 단백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지구상 인구의 한 20%는 건강한 상태, 또 무려 60%는 미병 상태고요. 20%는 질병 상태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놀랍죠? 60%가 무려 미병 상태라고 하니까 우리 자신은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할 텐데 혹시 나 자신이 미병 상태인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몸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그 60조 개의 세포는 우리 몸을 늘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사멸하고 계속 우리 몸 안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생명 현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는 끊임없이 이렇게 치환되고 있어요. 그 부위별로는 물론 이제 치환되는 그 주기가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구강점막이나 위장점막 이런 그 점막 세포들은 회복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병 나면 이런 거는 보통 뭐 2주, 3주, 한 달 내에 다 낫잖아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복구를 해주니까. 물론 이제 골수세포 이런 데는 조금 더 더디기는 하고요. 그 피부세포 같은 경우는 한 28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좀약 같은 것도 바르다 보면 한 2주 정도 발라서 나으면 중지하면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무좀 같은 경우는 한 28일 이상 꾸준히 발라줘야 거기에 감염된 피부세포가 다 사멸되고 새로 나온 세포가 그 자리를 메꿔주고 이렇게 해서 무좀도 한 달 이상 발라줘야 이게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한 2년 정도면 우리 몸 전체 세포가 어느 정도 치환이 되고 30, 40대 이상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한 3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세포가 원래 그 있던 자리를 메꿔주면서 다 치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난치병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알러지나 아토피나 이런 질병도 한 2년, 3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좋은 영양소 먹어주고 해주면 새로운 세포가 생기면서 건강한 세포가 생기면서 다시 치환되고 하면서 이런 알러지, 난치병도 보통 2, 3년 관리해주면 체질이 바뀌면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원리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노력을 안 하고 또 너무 성급하게 뭐 한 달, 두 달 해보다가 안 되면 때려치고 이래서 그렇지 얼마든지 우리 몸은 이렇게 새로운 세포가 치환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면 만성질환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신장은 우리 몸에 2개가 있거든요. 조물주가 아마 뭔가 뜻이 있어서 2개를 줬을 것 같은데 신장은 그만큼 하는 일이 아마 많아서 이게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신마취를 큰 수술을 할 때 전신마취 하고 난 다음에 깨어날 때 보면 모든 장기가 먼저 다 깨어나는데 마지막으로 깨어나는 것이 신장세포라고 하거든요. 콩팥이 가장 늦게 깨어난대요. 그러니까 콩팥 쪽에 어떤 질환이 있으면 얘는 그만큼 회복도 더디고 느리다고 볼 수 있어요. 재생이 그만큼 더 느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뇨나 단백뇨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콩팥은 이게 재생도 느리고 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6개월, 1년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잠깐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콩팥 안에 있는 콩팥단위, 신단위 네프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신단위가 콩팥 한쪽에 100만 개에서 한 150만 개 있다고 하니까 양쪽 콩팥에 한 200만 개, 300만 개 이런 그 세포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보면 우리가 신장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오면 콩팥으로 들어오면 이 관을 걸쳐서 여기 보호막 주머니, 사구체에서 보호막 주머니 여기서 우리가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구체에서 여기서 여과돼서 보호막 주머니에서 우리가 혈액 속에 있는 요소라든지 이런 나쁜 노폐물은 이로 빠져나와서
여기를 통해서 이런 세뇨관을 통해서 모아져서 이렇게 해서 집합관으로 모아져서 수뇨관으로 해서 방광으로 모인 다음에 소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노폐물 빠져나가는 혈액은 다시 정맥으로 모여서 여기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이런 정맥 혈관이 다시 재흡수도 하고 한 다음에 정맥 혈관으로 모여져서 신정맥으로 해서 다시 몸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 과정을 걸치면서 여기서 노폐물 걸러주고 좋은 거는 다시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유전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사구체가 망가지면 이렇게 혈액이 들어와서 여기서 노폐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이나 또 적혈구 같은 것도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소변으로 혈류, 단백뇨로 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고요. 보통은 여기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혈액의 압력을 조절해서 여기가 압력이 세지면 더 많이 빠져나가니까 여기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어떤 혈류 단백뇨 있는 사람들한테 혈압약을 투여를 해요. 여기에는 스위치 같은 센서가 있거든요. 우리 현관문 들어갈 때 문 앞에 스위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로 들어가는 그 혈액에 어떤 스위치 센서가 있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자동으로 혈관을 좁혀주고 넓혀주고 이런 전해질 같은 거, 나트륨, 칼륨 이런 거 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해주고 하는 사이클이 신호 센서가 여기에 있는데, 혈압약을 투여를 해서 이 혈관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를 넓혀준다든지, 그러면서 혈액은 천천히 흘러가게 하고, 또 아니면 여기를 확장을 해서 여기 압력을 줄여주고, 현대의학은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 사구체가 망가진 것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혈압 관리를 해서 혈압 압력을 줄여줘서 덜 빠져나가게 하는 거, 그냥 보수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원인 치료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수적인 방법으로 그냥 현상 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체는 이제 자꾸 노화가 되니까 노화 현상으로 이런 망가지는 세포가 점점 늘어나면 처음에는 혈류 단백뇨가 조금 나왔다가 나중에는 나이 먹으면 점점 이게 망가지는 세포가 노화 현상으로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 30% 망가졌던 이런 사구체가 50% 60%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85% 90% 망가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투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어떤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한방이나 영양요법으로는 어떤 원리로 치료하냐면, 여기 사구체 구조가 원래는 이렇게 촘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촘촘해야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이나 적혈구 같은 큰 거는 안 빠져나가고 이렇게 걸려서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혈류 단백뇨 나오는 분들은 테니스 줄 끊어지듯이 일부 이렇게 여기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니까 여기에 혈구나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으로 이게 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요법을 하고 여러 가지 한방요법을 하는 거는, 이 영양요법으로는 이 혈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그 영양소를 공급해 주면 혈관들이 잘 메꿔지기도 하고, 또 한방요법으로 이거를 잘 코팅해 주는 여러 한약재를 써주고, 그러면 이게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그렇게 해서 큰 혈구 단백질이 안 빠져나가서 결국은 혈류 단백뇨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면 치료 방법으로는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어떤 좋은 영양소가 나오기 전에는 한방 과립으로만 치료했었거든요. 한방 과립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과립을 한 서너 가지 합방을 해서 체질에 따라서 약간 변형은 하기는 하는데요. 보통 혈류 단백뇨 뭐 20% 30% 이렇게 초기 망가지신 분들은 이 과립만 가지고도 제가 한 6개월 투여해서 좋아진 사례가 여러 번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더 좋은 영양소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거는 에이자임정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우리 몸에 그 진액, 혈 이런 거를 보충해주는
그 한약 추출물 또 생약 추출물로 된 천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투여를 해주면 얘는 그 세포에 영향을 주는 모세혈관이나 이런 사구체, 모세혈관 이런 재생시켜주는 여러 가지 영양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면 세포가 재생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영양소를 동맥, 정맥 이런 혈관을 통해서 세포에다가 잘 전달해 주도록 잘 통하게 해주는 그런 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런 제재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청락토라고 하는 건데 얘는 장 점막을 빨리 회복시켜줘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먹어도 장 점막이 상처가 나 있으면 거기서 불순물이 들어와서 혈액이 탁해지는데 얘는 근본적으로 어떤 그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를 장에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원삼칠이라고 이게 3칠근으로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신장 망가진 어떤 상태에 따라서 혈뇨나 단백뇨가 어느 정도 망가졌느냐 또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를 처음부터 많이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조금 경미한 사람은 제가 이제 보통 이거 하고 과립만 가지고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이 호전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현대의학에서 아스피린이나 뭐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전제 있죠. 피 엉기지 않게 계속 장복하시는 혈압약 드시는 분들 보면 그 아스피린 또 그런 항혈전제가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약들은 피를 엉기지 않게 해주는 그 이론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다른 혈관도 피를 엉기지 않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혈관벽이 약해져서 다른 혈관이 오히려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를 오래 먹으면 이렇게 시퍼렇게 멍드는 사람도 있고 피하 출혈돼서 또 한쪽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그 터진 혈관을 지혈하기 위해서 양방에서는 지혈제를 쓰는데 지혈제를 쓰면 거기만 지혈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다른 쪽에 또 피가 엉겨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약은 피를 엉기지 않게 하면 다른 쪽이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지혈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쓰면 또 거꾸로 다른 쪽이 막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돌아가신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모 그 의원님이 어떤 경우였냐면 뇌에 정맥 출혈이 생겨서 그거를 지혈시키기 위해서 지혈제를 썼는데 거꾸로 다른 혈관이 막혀서 그냥 돌아가신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그런 사례도 있는데 양약은 이렇게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 3칠근은 이게 한약제제거든요. 한약의 한 종류인데 생약의 한 종류인데 이 3칠근은 양쪽을 다 커버해줘요. 출혈이 있는 사람은 지혈을 시켜주고 또 거꾸로 한쪽이 막혀있는 사람은 막힌 거는 또 이거는 또 잘 풀어주고 그러니까 얘는 양쪽 작용을 다 해요. 지혈 있는 데는 막아주고 막힌 데는 어혈을 풀어주고 그래서 얘가 중국의 그 중국 정부에서 국가 기밀로 할 정도로 하는 그 운남 백약이라는 그 처방이 있거든요. 그 처방에 얘가 주 재료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불안이다. 얘 별명이 금불안이에요. 금 주고도 안 바꾼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약재고 월남전에서 병사들이 상처 났을 때 이거를 그냥 바르고 먹고 하면 바로 지혈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혈 효과가 뛰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제품을 따로 코너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뇌출혈, 심장질환, 뭐 뇌졸중 이런 거 있는 분들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아지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 따로 제품을 설명드릴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혈뇨, 단백뇨에 대한 거니까 이거하고 과립하고 쓰면 얘가 그런 그 망가진 사구체, 모세혈관 이런 거를 잘 회복을 시켜줘요.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뭐 심하지 않은 초기 어떤 그 혈뇨, 당뇨, 단백뇨는 이거하고 과립만 써도 상당히 좋아져요. 한 6개월 이렇게 써주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혈뇨, 단백뇨, 현대의학에서 힘들다고 하는 그런 혈뇨, 단백뇨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고 좋은 약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쓰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만드는 이유가 그런 분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런 영상 보고 이런 약을 좋은 약이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 그걸 써서 건강이 좋아진다면 저는 뭐 그걸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는 거고 오늘 혈뇨 단백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어떤 상담이나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혈뇨 단백뇨 있으신 분들 인내심과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